한밤의 ASMR. 재미없는 뉴스를 재미없게 읽어드려요. 잠 안 올 때 들으면 잠 싹 오게 만들어드리는 방송, 전무후무한 경제 뉴스 ASMR. 편안하게 듣고 꿀잠 주무세요. 낮에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잠 온다고 뭐라 하기 없기. 오늘의 첫 뉴스부터 읽어볼게요. 헤럴드 경제의 6월 9일자 기사. 올해 사상 최악의 부동산 폭락 온다. 부자 아빠 기요사키의 경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올해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가상자산 전문지 핀볼드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부동산 폭락 사태가 올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근거로 든 것은 미국의 업무,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오피스 타워 가격이 지난 2019년에 비해 무려 70% 이상 폭락한 상태라며 2023년 부동산 위기는 2008년의 금융위기를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 이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헤지펀드계의 전설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도 SVB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전망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역시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집값은 다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바 있다. 기요사키는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위기의 대안으로는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 은까진 알겠는데 비트코인이라. 기요사키 형님,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다음 뉴스 전해드릴게요. 한국경제TV의 6월 9일자 기사. 3년간 현금 지급, 임대주택 우선권, 쏟아지는 출산 장려책. 젊은 층의 출산 기피로 중국의 인구 감소가 본격화한 가운데 출생인구 1위 지역인 광둥성마저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쏟아내며 대응에 나섰다. 9일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광둥성은 최근 아이 키우기 좋은 성 건설을 위한 18개의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자녀 가정의 생애 첫 매수주택의 대출 한도를 올려주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주택 임차를 위한 주택 공적금을 인출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여기서 공적금이란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달 분납하는 장기 주택 적금을 의미합니다. 청년층과 외지 유입 인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주택 임차 우대 정책도 추진한다. 일선시와 현해대에선 지역 실정에 맞게 일회성 출산 장려금과 육아 보조금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광둥선 내 선전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자녀가 출산하면 3,000위안 약 55만원의 일회성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3년간 매년 1,500위안 약 27만원씩 육아 보조금을 지원한다. 둘째와 셋째 자녀 가정에는 각각 5,000위안, 우리 돈 약 91만원과 1만 위안 약 182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매년 2,500위안 약 45만원과 3,000위안의 육아 보조금을 3년 동안 지급한다. 중국의 제조업
기지이자 수출 거점인 광둥성의 작년 말 기준 상주 인구는 1억 2,656만 8천 명으로 16년 연속 중국 내 1위를 유지했다. 또 중국에서 유일하게 출생 인구가 3년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작년 상주 인구는 전년 대비 0.21% 줄어들었다. 출생 인구 역시 2017년 151만 6,3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들어 작년에는 100만 명에 겨우 턱걸이했다. 상주 인구의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입니다. 조출생률은 2021년 9.35명으로 1978년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는 8.3명으로 더욱 감소했다. 작년 말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보다 85만 명이 줄어들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61년 만에 처음이다. 작년 신생아는 956만 명에 그쳐 73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 아래로 줄어들었다. 지방 정부들이 앞다퉈 출산 장려금과 육아 지원금 등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보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죠.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금전적 지원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더니 생각보다 키워볼만 하다. 아이 둘도 키울만 하겠는데? 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제도적 지원, 실질적인 도움되는 대책과 지원, 그리고 분위기 형성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머니투데이의 6월 9일자 기사. 교촌치킨 또 논란, 4,000원 할인, 사용조건본 누리꾼. 우롱하냐? 교촌치킨이 벌이는 할인 행사를 두고 누리꾼 사이엔 논란이 일고 있다. 할인을 크게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데 혜택 받기가 까다로운 조건 아니냐는 것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지난 1일부터 멤버십 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매월 1일부터 9일 사이 주문하면 최대 4,000원을 할인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큰 할인처럼 보이지만 작은 글씨로 표기해둔 사용 조건이 문제다. 할인 혜택을 받는 건 순살 메뉴 한정이고 최소 주문 금액도 2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품 주문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뉴는 33,000원인 시그니처 순살 세트가 유일하다. 그 외 다른 제품은 추가 메뉴를 함께 주문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은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순살 재고가 많은가 보다. 4,000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조건본이 역시나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달에도 할인 행사를 진행했지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배달비와 치킨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또 소비자들이 지적하자 뒤늦게 할인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 공개한 교촌 F&B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 줄어든 1,123억 원, 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2.4% 감소한 59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교촌은 8년간 치킨 업계의 선두 자리도 내줬다. 지난해 교촌 실적은 총 영업이익 기준 BHC 1,418억 원, BBQ 641억 원, 그 다음이다. 싸고 맛있는 치킨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송파에 살고 있는 치킨 덕후 서정덕이 그러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6월 9일자 기사입니다. H&M 소액주주 김경배 사장 2조 7천억 원의 영구채 갚아라. H&M 소액주주연대가 9일 집회를 열고
김경배 HMM 사장에 대한 퇴진을 촉구했다. 영구채를 전량 상환해 주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HMM 소액주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 HMM 본사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를 주축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김경배 사장을 규탄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HMM 시가총액이 8-9조 원대로 보유 현금인 14조 원에도 못 미친다며 HMM 경영진이 헐값에 매각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가는 56,600원을 고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현재 2만원 아래까지 떨어졌다. 주주연대는 HMM 주가 하락의 배경으로 KDB 산업은행의 지분 20.96%와 한국해양진흥공사 19.96%를 보유한 영구채가 불확실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HMM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총 3조 5,8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바 있다. 2021년 9천억 원 상당의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고 현재 자녀분의 권면 총액은 총 2조 6,800억 원이다.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 3월 HMM 경영권 매각을 위해 삼성증권 3일 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을 자문기관으로 선정했다.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제안서 제출 직전 미리 보는 HMM 매각 딜 보고서를 통해 전환사채가 HMM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3가지의 매각 시나리오를 내놨다. 물 좀 마실게요. 소액 주주들이 요구하는 방안은 정부가 남은 CB에 대한 주식 전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HMM이 2조 7천억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매각 대금은 5조 5천억 원 수준이 된다. 정부 지분 40.7%에 대한 배당금을 통해 일부 회수할 경우 실제 인수 대금은 1조 9천억 원까지 내려간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분 희석 리스크 해소와 내부 유보금 활용을 통해 원매자 부담 경감 효과가 크다며 산은과 해진공은 2016년부터 투자한 3조 7,800억 원을 모두 환수하고도 1조 7천억 원 넘는 매각 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간의 이자 수입까지 감안하면 전환 옵션 포기가 배임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동걸 전 사는 회장은 2021년 CB 전환 당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이익을 추구할 기회를 포기하는 건 배임이라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산은이 3천억 원 규모의 CB를 6천만 주로 전환하자 주가는 5만 원에서 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해진공이 6천억 원 상당의 CB를 8,365만 주로 전환했을 때도 주가가 하루 만에 8.5% 급락하기도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산은과 해진공이 자녀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된다면 발행 주식수는 10억 2,500만 주에 달하게 되고 양사의 지분율은 총 71.7%까지 올라간다. 매각 대금은 9조 7천억 원에 이르며 배당 후 실제 인수 부담은 3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 연구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매각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인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장 큰 방안이라며 대규모 지분 희석으로 인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 내다봤다. 절충안으로는 오는 10월 금리 조정 조항이 발동되는 영구채 2건만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현금 상환으로 하는 선택지가 있다. 192회차 CB와 193회차 BW는 10월 25일 이자율이 기존 3%에서 6%로 높아진다. HMM은 한 달 전인 9월 조기 상환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산은과 해진공이 전환을 선택할 경우다. 총 1조 원에 달하는 영구채가 2억 주로 전환되면 발행 주식수는 6억 8,900만 주로 늘어나고 양사의 합산 지분율은 57.9%가 된다.
나머지를 상환하고 현금 배당한다면 실제 인수자 부담은 2조 7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전환 옵션을 포기한다면 지분 희석 리스크가 완전 해소돼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 전환한다면 신주 발행에 따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증권은 HMM이 보유한 막대한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지분 희석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4조 3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 2억 주를 사들이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유통 주식수와 평균 거래량을 고려할 때 2억 주 전량을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과 대규모 배당을 통한 원매자 부담 경감은 소액주주와 정부 모두에게 나쁠 것이 전혀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봤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일보의 6월 9일자 기사. 박라카 원전 4호기도 운영 준비. 전체 가동된 UAE 전력의 25% 생산. 한국 최초의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레이트 UAE 바라카 원전의 마지막 4호기가 건설을 마치고 운영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1, 2, 3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가동되면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은 UAE 전체 전력의 약 25%를 책임지게 된다. UAE 원전 사업 주 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주사인 UAE 원자력공사는 최종 호기인 4호기의 건설을 마치고 연료 장전을 위한 운영 준비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아부다비 알다프라 지역에 건설된 바라카 원전은 지난 2009년 한국이 최초로 수주한 해외 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으로 한국과 UAE 양국에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설이다. 4호기는 2015년 7월 원자로 건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상온 수압 시험, 2022년 7월 고온 기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어 최근 시운전을 위한 시험을 마쳐 건설 단계를 끝내고 UAE 당국으로부터 운영 허가를 취득했다. UAE 원전 1, 2, 3호기는 각각 2021년 4월, 2022년 3월, 2023년 2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인 UAE 원전은 한기 설비 용량이 1400메가와트다. 현재 가동 중인 1, 2, 3호기 설비 용량은 4200메가와트다. 4호기까지 추가로 가동되면 UAE 전력 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게 된다. 한전을 포함한 팀 코리아는 모든 역량을 다해 UAE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향후 확대되는 해외 원전 시장에 적극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UAE 순방기간 바라카 원전 현장을 찾아 4호기 건설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인 지난해 8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2차 측 수주에 성공했다. 폴란드와도 정부 간의 양해각서, MOU 및 기업 간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수주 속도를 올리고 있다. 8조 원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말에 입찰서를 제출했고 올 9월 말 수정된 입찰서를 한 차례 더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신문 소리예요. 코미디닷컴의 6월 7일자 기사. 제철 자두의 효능, 염증, 항암의 변화가.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며 여름 과실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두도 그 중에 하나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역사가 오래된 과실이다.
이른 봄에 매화나무에 이어 하얀색의 꽃을 피우고 수확 시기가 빨라 초여름에 나오고 있다. 자두나무의 여러 부위는 약용으로 쓰일 만큼 건강 효과가 높다. 자두꽃은 오약꽃이라고 부르는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은 오해를 받을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두의 생김새는 복숭아와 비슷하나 크기가 작고 신맛이 난다. 자주색 복숭아라는 의미의 자도로 부르기도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먹는 품종은 1920년경 서구의 계량 자두가 정해진 것이다. 대석이라는 품종은 자두 중에 가장 빨리 출하되며 수확 시기는 하우스가 5월 초순, 노지는 6월 중순으로 붉은색의 당도가 높다. 이러한 자두의 핵심 성분은 파이토케미컬이다. 건강에 좋은 생리 활성을 갖고 있는 식물성 화학물질이다. 자두는 사과의 4.4배나 되는 높은 항산 화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몸의 산화를 줄이고 돌연 변이를 막아 특히 암과 싸우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자두의 페놀성 파이토케미컬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뇌졸중과 심장병 등 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줄인다는 임상 보고도 있다. 자두는 검푸른색을 내는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다. 블루베리와 포도의 주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항산화 작용 및 항암 효과가 우수하고 눈 건강에도 좋다. 기름진 음식에 의해 늘어난 혈중의 콜레스테롤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식이섬유도 풍부하다. 각종 비타민과 사과산, 구연산 등이 많아 면역력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뼈에 좋은 칼슘도 많다. 오늘은 자두 한번 사 먹어야겠어요. 눈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겠네요. 오늘도 재미없는 뉴스 재미없게 쭉 읽어드렸어요. 여러분은 이미 잠이 드셨어야 해요. 그런데 아직도 혹시나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첫 뉴스부터 읽어볼게요. 헤럴드 경제의 6월 9일자 기사. 올해 사상 최악의 부동산 폭락 온다. 부자 아빠 기요사키의 경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올해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가상자산 전문지 핀볼드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부동산 폭락 사태가 올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근거로 든 것은 미국의 업무,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오피스 타워 가격이 지난 2019년에 비해 무려 70% 이상 폭락한 상태라며 2023년 부동산 위기는 2008년의 금융위기를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 이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헤지펀드계의 전설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도 SVB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전망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역시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집값은 다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바 있다. 기요사키는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위기의 대안으로는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 은까진 알겠는데 비트코인이라. 기요사키 형님,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다음 뉴스 전해드릴게요.
한국경제TV의 6월 9일자 기사 3년간 현금 지급, 임대주택 우선권, 쏟아지는 출산 장려책. 젊은 층의 출산 기피로 중국의 인구 감소가 본격화한 가운데 출생인구 1위 지역인 광둥성마저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쏟아내며 대응에 나섰다. 9일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광둥성은 최근 아이 키우기 좋은 성 건설을 위한 18개의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자녀 가정의 생애 첫 매수주택의 대출 한도를 올려주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주택 임차를 위한 주택 공적금을 인출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여기서 공적금이란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달 분납하는 장기 주택 적금을 의미합니다. 청년층과 외지 유입 인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주택 임차 우대 정책도 추진한다. 일선시와 현해대에선 지역 실정에 맞게 일회성 출산 장려금과 육아 보조금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광둥선내 선전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자녀가 출산하면 3,000위안 약 55만원의 일회성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3년간 매년 1,500위안 약 27만원씩 육아 보조금을 지원한다. 둘째와 셋째 자녀 가정에는 각각 5,000위안, 우리 돈 약 91만원과 1만 위안, 약 182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매년 2,500위안, 약 45만원과 3,000위안의 육아 보조금을 3년 동안 지급한다. 중국의 제조업 기지이자 수출 거점인 광둥성의 작년 말 기준 상주 인구는 1억 2,656만 8천명으로 16년 연속 중국 내 1위를 유지했다. 또 중국에서 유일하게 출생 인구가 3년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작년 상주 인구는 전년 대비 0.21% 줄어들었다. 출생 인구 역시 2017년 151만 6,3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들어 작년에는 100만 명에 겨우 턱걸이했다. 상주 인구의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입니다. 조출생률은 2021년 9.35명으로 1978년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는 8.3명으로 더욱 감소했다. 작년 말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보다 85만 명이 줄어들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61년 만에 처음이다. 작년 신생아는 956만 명에 그쳐 73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 아래로 줄어들었다. 지방 정부들이 앞다퉈 출산 장려금과 육아 지원금 등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보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죠.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금전적 지원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더니 생각보다 키워볼만 하다. 아이 둘도 키울만 하겠는데? 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제도적 지원, 실질적인 도움되는 대책과 지원, 그리고 분위기 형성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머니투데이의 6월 9일자 기사. 교촌치킨 또 논란, 4,000원 할인, 사용조건 본 누리꾼. 우롱하냐? 교촌치킨이 벌이는 할인 행사를 두고 누리꾼 사이엔 논란이 일고 있다. 할인을 크게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데 혜택 받기가 까다로운 조건 아니냐는 것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지난 1일부터 멤버십 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매월 1일부터 9일 사이 주문하면 최대 4,000원을 할인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큰 할인처럼 보이지만
작은 글씨로 표기해둔 사용 조건이 문제다. 할인 혜택을 받는 건 순살 메뉴 한정이고 최소 주문 금액도 2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품 주문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뉴는 33,000원인 시그니처 순살 세트가 유일하다. 그 외 다른 제품은 추가 메뉴를 함께 주문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은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순살 재고가 많은가 보다. 4,000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조건본이 역시나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달에도 할인 행사를 진행했지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배달비와 치킨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또 소비자들이 지적하자 뒤늦게 할인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 공개한 교촌 F&B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 줄어든 1,123억 원, 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2.4% 감소한 59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교촌은 8년간 치킨 업계의 선두 자리도 내줬다. 지난해 교촌 실적은 총 영업이익 기준 BHC 1,418억 원, BBQ 641억 원, 그 다음이다. 싸고 맛있는 치킨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송파에 살고 있는 치킨 덕후 서정덕이 그러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6월 9일자 기사입니다. H&M 소액주주 김경배 사장 2조 7천억 원의 영구채 갚아라. H&M 소액주주연대가 9일 집회를 열고 김경배 H&M 사장에 대한 퇴진을 촉구했다. 영구채를 전량 상환해 주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H&M 소액주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 H&M 본사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를 주축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김경배 사장을 규탄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H&M 시가총액이 8, 9조 원대로 보유 현금인 14조 원에도 못 미친다며 H&M 경영진이 헐값에 매각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가는 56,600원을 고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현재 2만원 아래까지 떨어졌다. 주주연대는 H&M 주가 하락의 배경으로 KDB 산업은행의 지분 20.96%와 한국해양진흥공사 19.96%를 보유한 영구채가 불확실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H&M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총 3조 5,8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바 있다. 2021년 9천억 원 상당의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고 현재 자녀분의 권면 총액은 총 2조 6,800억 원이다.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 3월 H&M 경영권 매각을 위해 삼성증권 3일 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을 자문기관으로 선정했다.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제안서 제출 직전 미리 보는 H&M 매각 딜 보고서를 통해 전환사채가 H&M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세 가지의 매각 시나리오를 내놨다. 물 좀 마실게요. 소액 주주들이 요구하는 방안은 정부가 남은 CB에 대한 주식 전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H&M이 2조 7천억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매각 대금은 5조 5천억 원 수준이 된다. 정부 지분 40.7%에 대한 배당금을 통해 일부 회수할 경우 실제 인수 대금은 1조 9천억 원까지 내려간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분 희석 리스크 해소와 내부 유보금 활용을 통해 원매자 부담 경감 효과가 크다며 산은과 해진공은 2016년부터 투자한 3조 7,800억 원을 모두 환수하고도 1조 7천억 원 넘는 매각 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간의 이자 수입까지 감안하면
전환 옵션 포기가 배임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동걸 전 사는 회장은 2021년 CB 전환 당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이익을 추구할 기회를 포기하는 건 배임이라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사는이 3천억 원 규모의 CB를 6천만 주로 전환하자 주가는 5만 원에서 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해진공이 6천억 원 상당의 CB를 8,365만 주로 전환했을 때도 주가가 하루 만에 8.5% 급락하기도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산은과 해진공이 자녀 연구체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된다면 발행 주식수는 10억 2,500만 주에 달하게 되고 양사의 지분율은 총 71.7%까지 올라간다. 매각 대금은 9조 7천억 원에 이르며 배당 후 실제 인수 부담은 3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 연구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매각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인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장 큰 방안이라며 대규모 지분 희석으로 인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 내다봤다. 절충안으로는 오는 10월 금리 조정 조항이 발동되는 연구체 2건만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현금 상환으로 하는 선택지가 있다. 192회차 CB와 193회차 BW는 10월 25일 이자율이 기존 3%에서 6%로 높아진다. HMM은 한 달 전인 9월 조기 상환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산은과 해진공이 전환을 선택할 경우다. 총 1조 원에 달하는 연구체가 2억 주로 전환되면 발행 주식수는 6억 8,900만 주로 늘어나고 양사의 합산 지분율은 57.9%가 된다. 나머지를 상환하고 현금 배당한다면 실제 인수자 부담은 2조 7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전환 옵션을 포기한다면 지분 희석 리스크가 완전 해소돼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 전환한다면 신주 발행에 따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증권은 HMM이 보유한 막대한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지분 희석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4조 3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 2억 주를 사들이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유통 주식수와 평균 거래량을 고려할 때 2억 주 전량을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과 대규모 배당을 통한 원매자 부담 경감은 소액주주와 정부 모두에게 나쁠 것이 전혀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봤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일보의 6월 9일자 기사 박라카 원전 4호기도 운영 준비 전체 가동된 UAE 전력의 25% 생산 한국 최초의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레이트 UAE 바라카 원전의 마지막 4호기가 건설을 마치고 운영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1, 2, 3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가동되면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은 UAE 전체 전력의 약 25%를 책임지게 된다. UAE 원전 사업 주 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주사인 UAE 원자력공사는 최종 호기인 4호기의 건설을 마치고 연료 장전을 위한 운영 준비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아부다비 알다프라 지역에 건설된 바라카 원전은 지난 2009년 한국이 최초로 수주한 해외 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으로 한국과 UAE 양국에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설이다. 4호기는 2015년 7월 원자로 건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상온 수압 시험, 2022년 7월 고온 기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어 최근 시운전을 위한 시험을 마쳐 건설 단계를 끝내고 UAE 당국으로부터 운영 허가를 취득했다. UAE 원전 1, 2, 3호기는 각각 2021년 4월, 2022년 3월, 2023년 2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인 UA 원전은 한기 설비 용량이 1400메가와트다. 현재 가동 중인 1, 2, 3호기 설비 용량은 4200메가와트다. 4호기까지 추가로 가동되면 UA 전력 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게 된다. 한전은 한전을 포함한 팀 코리아는 모든 역량을 다해 UA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향후 확대되는 해외 원전 시장에 적극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UA 순방 기간 바라카 원전 현장을 찾아 4호기 건설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인 지난해 8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2차 측 수주에 성공했다. 폴란드와도 정부 간의 양해각서, MOU 및 기업 간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수주 속도를 올리고 있다. 8조 원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말에 입찰서를 제출했고 올 9월 말 수정된 입찰서를 한 차례 더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신문 소리예요. 코메디닷컴의 6월 7일자 기사. 제철 자두의 효능, 염증, 항암의 변화가.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며 여름 과실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두도 그 중에 하나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역사가 오래된 과실이다. 이른 봄에 매화나무에 이어 하얀색의 꽃을 피우고 수확 시기가 빨라 초여름에 나오고 있다. 자두나무의 여러 부위는 약용으로 쓰일 만큼 건강 효과가 높다. 자두꽃은 오약꽃이라고 부르는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은 오해를 받을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두의 생김새는 복숭아와 비슷하나 크기가 작고 신맛이 난다. 자주색 복숭아라는 의미의 자도로 부르기도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먹는 품종은 1920년경 서구의 계량 자두가 정해진 것이다. 대석이라는 품종은 자두 중에 가장 빨리 출하되며 수확 시기는 하우스가 5월 초순, 노지는 6월 중순으로 붉은색의 당도가 높다. 이러한 자두의 핵심 성분은 파이토케미컬이다. 건강에 좋은 생리 활성을 갖고 있는 식물성 화학물질이다. 자두는 사과의 4.4배나 되는 높은 항산화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몸의 산화를 줄이고 돌연변이를 막아 특히 암과 싸우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자두의 페놀성 파이토케미컬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뇌졸중과 심장병 등 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줄인다는 임상 보고도 있다. 자두는 검푸른색을 내는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다. 블루베리와 포도의 주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항산화 작용 및 항암 효과가 우수하고 눈 건강에도 좋다. 기름진 음식에 의해 늘어난 혈중의 콜레스테롤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식이섬유도 풍부하다. 각종 비타민과 사과산, 구연산 등이 많아 면역력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뼈에 좋은 칼슘도 많다. 오늘은 자두 한번 사 먹어야겠어요. 눈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겠네요. 재미없는 뉴스 ASMR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고 저도 자러 갈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